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한 고3 학생들이 올해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학업과 방역을 동시에 이겨내며 흔들리지 않고 꿈을 향해 노력해온 우리 학생들에게 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우리 학생들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신 학부모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대학 진학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히 챙기고자 2023 대입 고른 기회 전형 대비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특별히 공교육 진학의 최고 전문가이신 서울특별시 교육청 대학 진학 지도지원단 소속 선생님들을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2023 대입 고른 기회 전형의 특징과 준비 방법,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학 입시와 준비, 특성화고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전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시공간에 대한 부담 없이 고른 기회 전형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설명회 영상을 게시해서 필요한 시간에 진학 정보를 자유롭게 어느 때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설명회와 더불어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학생 맞춤형 특별 진학 상담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진로 선택과 대학 진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서도 진학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설명회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해서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3 수험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소중한 꿈을 가꾸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저는 서울교육의 책임자로서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빈틈없이 책임지는 더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배움을 놓치지 않고 학생이 저마다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교육,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교육을 교육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우리 학생 여러분의 진로 선택과 희망하는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어서 모두 알찬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 대입 수시 고른 기회 전형의 이해와 대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송치경 연구사, 오산고등학교 교사 박정준입니다. 네, 지금 제가 연구사로서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고른 기회 전형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인원들을 선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서울 진학이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님께서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 일환으로도 저희가 이 고른 기회 전형에 대해서 꼭 한 번은 이렇게 여러 학생 학부모님들께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박정준 선생님, 네. 고른 기회 전형 특별 전형이란 어떤 것이고 어떤 자격 기준으로 선발을 하고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고른기회 특별 전형이란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의한 전형이고 또 정원 내로도 선발하고 정원 외로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일 자격 기준으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2개 이상의 자격 기준을 가지고 여러 자격 기준을 통합해서 선발하고 있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지금 표에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이제 지원 자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표에 나와 있는 모든
대상자들이 지원 자격을 갖춘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상자들은 서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 특성화 고교 졸업자, 장애인 등 대상자, 그 외에 기타 군자녀 등의 지원 자격을 서울 학생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른교회 특별전형의 일반적인 특징과 모집 인원, 그리고 규모 등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른교회 전형에 대해서 사실 여러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그 용어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말 그대로 고른 기회,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전형이고, 저희가 지금은 사실은 고른 기회, 기회균형, 기회균 등 여러 가지 사실 명칭들이 있는데, 2024년도부터는 아마 기회균형 전형으로 아마 이제 명칭이 일원화가 될 것 같습니다. 고른 기회 전형의 그런 특징으로는 단일한 자격 기준, 그러니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네. 뭐 한부모 이런 경제적인 수치만을 가지고 하는 자격 기준이 또 있으며,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이제 국가보훈 대상자라든지 만학도라든지 농어촌 대상자라든지 이런 통합 선발을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자격 기준이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대학마다 동일하지가 않고 네.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러한 자격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 단위에서 이제 모집 단위라 이제 학과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인문이라든지 자연과학이라든지 이렇게 학과별로 또 맞습니다. 이렇게 모집을 하면서 계열별로도 모집을 하는 학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영학과 아니면 인문사회 계열 이런 식으로 사실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학부모님들이나 수험생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고른기회 전형이 일반 전형만큼 사실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하지는 않고 이렇게 모집 단위별로 소수 인원을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인원이 선발하기 때문에 지원 자격 같은 경우도 그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경쟁률이 사실은 되게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네. 있고 예측이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른 기회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이 전형을 반드시 알고선 이렇게 지원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정시 비중에 대해서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학별로 수시와 정시 모집 인원과 그런 전형의 변화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집 인원이 지금 2022학년도 졸업생 같은 경우는 53,546명. 하지만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은 55,279명으로 0.4% 약간 이렇게 선발 인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게 대입 정책에서 고른 기회 전형을 반드시 실시 의무화가 되면서 이렇게 약간 인원이 증가된 추세로 변화되었습니다. 전형 유형별 선발 인원으로는 지금 이렇게 지역인재, 농어촌,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만학도 성인학습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의 서울 학생이나 고3 학생들은 지금 어려운 전형이고, 지금 검은색으로 표현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특성화고교, 장애인, 국가보훈 이런 통합자 전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과전형, 종합전형, 수능, 실기 이러한 전형으로 지금 총 17,588명 정도를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서울 학생들은 지금 나온 표의 인원과 전형명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 지원 대상자 특별 전형의 자격 기준과 주요 사항 및 특징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형 지원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한부모 가정지원법에 따라서 각각 지원 자격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형에 있어서의 주요 사항은 정시 선발 인원이 소폭 감소했고요. 독자 전형보다는 고른 기회 통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형상의 특징은 그러한데 대학별로 일부 변화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서울대나 서울시립대는 정시 모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마도 대학들이 정시 모집 인원을 늘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수시 모집 인원 가운데 어떤 전형을 정시로 옮길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전형을 정시 모집으로 옮기면서 전체적인 정시 모집 인원을 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연세 한마음 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전형의 특징은 학교 유형의 차이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전형에는 특목고 학생이라든가 자사고 학생들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원 풀이 이런 학생들이 다 지원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고요.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런데 아까 연구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 결과나 경쟁률이 자꾸 이제 뒤바뀔 때가 많거든요. 선발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통한 지원 전략 수립이 다소 어려운 전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전반적으로 안정, 적정 지원하기보다는 이런 전형에서는 상향 지원하고자 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지원자 대비 합격률이 다소 낮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전형 분류를 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총 69개 대학에서 모집하고 있고요. 기회균형, 고른기회 이런 전형들이 각각 표에 보이는 대학만큼 모집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형의 선발 인원 규모와 선발 대학 현황을 전형별로 구분해서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52%, 학생부 종합 전형이 32%, 수능으로는 16%인데 서울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54%를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가 수능이고 교과 전형은 많이 선발하지 않는 그런 4%입니다. 서울 학생들이 또 수도권으로도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좀 골고루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 은 41%, 교과 전형은 34%, 수능으로는 25%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전형의 그런 예시인데 무엇보다도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33개 학교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23개, 그리고 수능은 26개 교인데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이제 서울권 대학은 14개 대학교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권은 이제 9개,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는 서울권 대학이 11개교, 이제 경인 지역이 22개 교로 사실 경인 지역이 교과 전형이 많이 선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도 서울권 대학이 이제 20개 대학이 선발을 하고 있고 경인 대학은 이제 6개 대학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의 지원 자격 및 주요 사항 모집 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의 지원 자격과 주요 사항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위 등급자, 또 전형명은 장애인과 장애인 등 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 등으로 전형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은 고른기회 통합 전형의 자격 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전형도 있고 단일 전형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시 전형별로 모집하고 있는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6개교, 그중에 서울이 5개교입니다. 종합 전형은 17개교인데 서울이 11개교, 경인에서 6개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른기회 통합 전형의 자격 기준이라든가 주요 사항은 또 어떻게 되고 모집 인원이라든가 선발 대학 현황은 어떠한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강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른기회 통합 전형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가지의 그런 해당 자격들을 통합해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 등 대상자, 농어촌 학생, 그리고 서해 5도 특성화고교 졸업자, 그리고 만학도,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 2개 이상의 지원 자격을 선정해서 통합을 선발을 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무엇보다 국가보훈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포함한다는 것이 특징이고 농어촌 학생을 지원 자격에 포함시킨 대학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권 학생들은 농어촌 학생의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참고를 해서 농어촌 학생을 지원 자격에 포함시키지 않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서울 학생들이 합격의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른기회 통합 전형은 대부분 수시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한성대학교가 신설되었고 광운대학교는 정시 모집으로 선발을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수시 단일 자격 기준 선발로 변화된 것이 주요 사항입니다. 고른기회 통합 전형의 지역별 모집 인원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이제 56%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교과 전형이 43%,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87%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도 84%로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른기회 통합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른교회 통합전형 전형별 모집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교과 전형은 7개 교, 서울은 3개, 경희는 4개,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많이 선발을 하고 있고 34개 교 중에서 서울은 20개 대학이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경희는 14개 교, 그리고 수능으로는 서울에서는 광운대학교만 정시해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른교회 통합전형 자격별 현황으로는 서울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표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경기대, 경희대, 고려대 등 여러 가지 대학교들이 국가보훈, 농어촌, 저소득, 특성화, 장애인, 기타 등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이 있는데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국민대학교, 이제 농어촌대학, 농어촌 전형, 그리고 서울시립대, 한성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어촌 대학에서 선발을 하지 않는 대학입니다. 농어촌에서 이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사실은 그 학교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 성적도 좋은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농어촌 전형으로 이제 포함되는 통합 전형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성적 우수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농어촌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는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우리 서울 학생들이 합격 확률을 조금은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인천 경기 지역 같은 경우도 인하대, 가톨릭대, 단국대, 루터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에리카 등은 이렇게 농어촌 전형으로 선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정말 꿀팁일 것 같은데요. 농어촌 전형 학생들이 지원자 대비 합격률도 고른교회 통합전형에서 가장 높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서울 학생들이 지원할 때에는 그런 지원 자격을 잘 보고 우리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을 선택할 때라면 이런 농어촌 학생들이 지원 자격이 없는 대학들을 전략적으로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네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들으시는 여러 학생들, 학부모님들도 그런 점들을 잘 참고하셔서 지원 자격과 지원 자격을 통한 지원 전략 수립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른교회 전형에는 수시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이나 전형이 있을까요? 네, 고른교회 전형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천대, 을지대처럼 의학학 계열에서는 모든 대학이 거의 최저학력 기준을 다 두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서도 고른교회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아마 9월 달에도 모의 수능을 볼 거니까 6월이나 9월에 모의 수능 결과를 놓고 보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하는지를 잘 참고해서 마찬가지로 지원 전략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른교회 전형은 애초에 선발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뚜렷한 경향성을 찾기 어렵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따라서 입결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전년도 입결 분석을 통해서 혹시 학생들에게 좋은 전략이나 참고할 만한 포인트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정시 일반 전형 대비 낮은 합격선이 특징입니다. 이게 사실은 매년 달라질 수도 있고 이게 뽑는 학과와 그런 학생들의 경쟁률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입시 결과로 나타낸 것으로는 이렇게 서강대와 인문, 자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의 그런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에서 일반 전형 대비 그런 고른교회 전형의 그런 백분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강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강대 같은 경우도 정시 일반 전형과 고른기회 전형의 입결을 비교를 보시면은 국어, 수학, 탐구 이런 평균들에 대해서 인문과 자연의 그런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쟁률과 그런 뽑는 모집 인원 그리고 충원률을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 저희가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할 때는 3년치 경쟁률, 3년치 충원률 같은 경우를 좀 저희가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고른기회 전형에서도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 전형과 고른기회 전형의 입교열이 크게 차이가 안 났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숭실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탐구
그리고 인문과 자연계열을 이렇게 표로 보시는 것처럼 이 뽑는 인원과 그리고 경쟁률, 그런 충원률을 봤을 때 정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사실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년도와 전전년도의 자료들을 참고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그래도 최고의 합격의 확률을 높일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전형 대비 특별 전형 입결 확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는 50% 컷, 빨간색 같은 경우는 70% 컷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학교장 추천이나 교과 면접 같은 경우는 이렇게 1.88등급이나 2등급, 그리고 뭐 2.44등급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고른 기회 전형과 교과 면접 전형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농어촌 전형과 특수교육 대상자 이렇게 특별 전형의 그런 입학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른 기회 전형과 해당되는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면은 고른 기회 전형을 쓸 것인지 아니면 특수교육 대상자에 해당된다라면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고려를 해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강대 최종 합격자 교과 50% 컷 기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사실은 경영학과 같은 경우나 그런 경제학과, 영미문학과, 기계공학과 등 학과별로 이렇게 편차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과연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뽑는 인원이 사실 소인수 선발, 그러니까 많은 인원을 선발하지가 않는 전형이기 때문에 합격선이 오히려 역전되는 사례들도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합 전형보다는 단일 전형이 유리한 그런 성균관대 사례입니다. 계열 모집, 학과 모집, 고른 기회, 이웃사랑 전형으로 이렇게 성균관대는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전형이라는 것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계층. 하지만 고른 기회 전형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와 한부모가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국가보훈 대상자라든지 농어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양한 자격 조건을 갖춘 학생들이 고른 기회 전형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사랑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 등 이 조건에만 해당되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합격, 그런 교과 성적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른 기회 통합 조건의 자격 조건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어촌과 특성화고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 이제 서울 학생들 중에서도 농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이라든지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 같은 경우는 사실 농어촌과 특성화고에서도 내신 성적을 관리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같이 지원을 병행할 수 있는 전형에 지원한다라면은 그렇게 합격의 커트라인도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경쟁률도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야 됩니다. 네.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농어촌이나 특성화고 자격 조건이 부여되지 않은 대학의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는 일관성 있게 그런 전형이 또 고른 기회 통합 전형에서 입결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좀 경향성으로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학생들이 지원하실 때 저런 지원 자격과 같은 내용들을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쟁률이 영향이 있지만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숭실대 같은 경우 이제 교과 70% 컷을 보면은 이렇게 경영학부, 글로벌 미디어라든지 이제 행정학부와 소프트 미디어는 역전 형상이 또 일어났었고 영어 영문과 경제학과 등 이렇게 학과별로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이런 교과 성적의 기준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여러 학생들이 대학을 목표로, 학과를 목표로 사실은 이제 합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반드시 합격만을 위해서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과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른 기회 전형의 수시 지원 사례를 통해서 참고할 점이 혹시 있을까요? 네. 강의를 위해서 저희가 어디가에 나와 있는 자료도 참고를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센진하게 있는 지원 사례와 합불 사례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학생들한테 좀 사례 위주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 통합 전형보다는 단일 전형이 더 유리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른 기회 전형에
지원을 했지만 그리고 일반 대학, 일반 학과,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했을 때 합불이 달라지는 것들 보실 수 있는데 통합 전형에서보다는 단일 전형에서 합격해 오는 사례들이 조금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 지원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다 같이 몰리는 전형보다는 단일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합격의 가능성을 다소라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인데 농어촌이나 특성화고가 자격 조건에 미포함되는 단국대라든가 인하대 같은 대학에서는 합격을 했지만 나머지 대학의 고른기회 전형에서는 불합격한 사례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이 그만큼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지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거꾸로 이제 불합격 사례도 일부 알아봤는데요. 기회균형 전형이 그 지원 자격이 되는 학생들한테는 정말 기회 전형이기는 한데 아까 보셨듯이 모집 인원도 적은 게 있고 또 때때로는 입결이 항상 매년마다 일관성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 뒤집어지는 경향도 보여서 학생들이 지원할 때 기회균형 전형으로만 6장의 원서를 다 구성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학생부의 장단점을 파악해 보거나 교과 성적을 고려해서 일반 전형하고 적절하게 6장 안에서 조합해서 원서를 좀 작성하는 게 좀 필요한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편에 보이는 표에서도 다른 오히려 기회균형 전형이나 고른기회 전형에서는 모두 합격이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일반학종, 중앙대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는 합격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지원 자격이 된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전략보다는 본인의 장단점을 좀 명확하게 파악하면서 일반 전형과 적절한 조합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때때로는 합격의 가능성을 더 높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사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고른기회 전형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안정이나 적정 수준의 지원보다는 상향 지원하는 경향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시에서 고른기회 위주로만 전체를 다 상향 지원했을 때 결국 다 떨어졌고 정시에서 오히려 합격을 해오는 사례들이 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른기회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입시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 분석을 통해서 안정이나 적정선에서 지원을 하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때는 본인의 수능 성적을 잘 고려해서 정시에 지원 가능한 대학을 잘 생각하면서 고려해야 되겠죠. 다음 사례는 어떤 경우에는 낮은 내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잘 활용했을 때라면 고른기회 전형을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들도 나옵니다. 이럴 때는 앞에서 언급한 지원 자격이라든가 입결을 잘 분석해서 지원을 했을 경우라면 다른 전형에서는 다 불합격을 했지만 내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른기회 전형을 잘 활용했을 때는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느 하나의 전형에 올인하거나 본인이 수시에서는 상향 지원하고 안 되면 정시로 가겠다라고 할 때 본인의 위치 파악을 정확하게 해가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년도 입결과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고른기회 특별전형의 지원 전략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고른기회 특별전형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수시 전형이라는 것은 사실 정시 전형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시 전형보다도 약간의 그런 상향 지원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의 특징상 단 하나라도 합격하는 순간 정시 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격 기준을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학마다 고른기회 전형에 대한 자격 기준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형의 명칭도 다르고 자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전형별로 지원 전략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합 전형 지원 자격에 농어촌과 특성화고가 포함된다라면은 합격 그런 커트라인이 더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 기준이 제한적일수록 유리하다. 자격 기준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쓸 수 없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단일 전형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성균관대 이웃사랑 전형 같이 그런 단일 전형으로 선발을 한다라면 이러한 단일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합격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과 적절한 조합이 필요합니다. 이제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에서 정말 한 명을 선발하거나 뭐 네. 두 명을 선발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다른 어떤 학생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꼭 반드시 고른기회 전형의 그런 자격을 갖췄다라고 해서 이 모집만을 반드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전형과 적절한 조합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 이런 경제의 그런 용어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이것처럼 고른기회 전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것을 하나의 전형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경쟁률과 입결을 반드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절대적인 조건은 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 경쟁률의 추이도 좀 살펴봐야겠지만 전년도 경쟁과 전년도 입결 그리고 3년치 자료들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의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시 비중을 이제 대학에서 좀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고른기회 전형의 그런 정시 비중이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과 또 같이 관리가 되어야 되고 정시까지 또 염두에 두고선 준비를 한다라면은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른기회 특별 전형과 관련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강의도 아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로진학정보센터에 아마 탑재가 되겠죠. 네네. 네. 고른기회 특별전형 등의 이런 특별전형들은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자료를 찾기를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데 4년제 대학의 경우라면 어디가.kr에 접속하셔서 대입정보센터 메뉴에 들어가시면 대입전략 자료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고른기회로 검색하시면 고른기회 특별전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살펴보실 수 있고 특히 지역별로 지원 가능한 대학과 전형, 요강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어서 어디가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교를 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요. 프로칼리지.kr에 접속하셔서 입학정보 메뉴에 들어가서 대학별 전형 방법을 참고하시면 전형 명칭 메뉴가 나오는데요. 전형 명칭 메뉴에서 대학 자체 기준으로 검색하시면 관련된 대학, 학과, 세부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정리하면서 작년 입결을 한번 학부모 학생들에게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리한 기준은 인문 자연순으로 50% 컷, 70% 컷 입결에 따라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입결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률이라든가 그 당해년도 지원하는 풀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되 그래도 작년도의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강의 말미에 화면을 잠깐 멈춰 두시거나 아니면 이후에 탑재되는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전년도 입결을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지원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도 입결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른기회 통합전형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전형도 인문자연으로 나누어서 입결을 정리했고요. 또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도 50% 컷, 70% 컷 다 입결 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당되는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또 앞에서 계속 언급해왔던 여러 가지 지원 전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른기회 전형이 여러 학생들이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련된 사실 정보를 찾기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교사로서 이 자격에 대해서 갖춘 학생들이 사실 찾아왔을 때 조금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 설명회를 통해서 고른기회 자격에 대해서 관련된 학생들이 진학 정보를 얻고 자신의 그런 지원 전략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준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도 연구사님과 마찬가지로 때때로는 상담을 할 때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춘 학생들이 찾아왔을 때 꽤 당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최대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정확한 자료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좀 더 좋은 정보를 더 많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어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만큼 보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학생, 학부모 들께서도 강의를 들으면서
저희가 언급했던 지원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일반 전형과의 조화로운 지원 전략 수립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8월이 다 가고 이제 9월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도 다가오고 있는데 고른기회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신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마무리를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